이게 뭐야? 업체 통해서 샀는데 왜? 뭐? 무슨 업체? 제사상 차려주는 업체 있어.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왜 못 지내? 과일도 있고 전도 있고 떡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내 정신이 왜? 빨리 다시 만들어. 있는 걸 왜 또 만들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 솔직히 이 돈이면 진짜 싼 거야. 이거 다 장 봐서 음식하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며? 아, 그게 그 소리야? 진짜 어머니랑 형님이랑 다 오시면 끔찍하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박기경 씨입니다.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최근 큰 사고를 쳤습니다. 박 씨의 주변 사람들은 웃었고 시집 식구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원치 않게 제사를 물려받게 된 박 씨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마음에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사를 물려줬다면 이제 주관하는 집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음식을 몇 가지를 준비하건 또 어떻게 준비하건 말이죠. 하지만 시집 식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듯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마저도 박 씨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제대로 정성껏 지내야 하는 거야. 말은 그럴듯했지만 정작 수십 년간 남의 집 제사를 지내온 사람은 박 씨였습니다. 이제 와서 박 씨가 자신이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집 식구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정색을 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나이 60을 넘긴 지금 도대체 무서울 게 뭐가 있단 말인가. 무서웠던 시어머니. 하지만 이제 박희경 씨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도 박 씨에겐 더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대신 없애기로 마음먹었죠. 박 씨는 3남매 중 셋째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박 씨의 시부모님은 평생을 시골에서 지내온 분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와 순종적인 시어머니. 박 씨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살아서 망정이지. 혹시라도 가까이에서 지냈다면 피가 말라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준비한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왜요? 음식 가지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아, 그게 고사리 상태가 안 좋아서요. 나물 2가지는 뺐는데. 뭐야? 여편네가 미쳤구만. 혀를 차는 시아버지를 시어머니와 큰동서 그리고 박 씨가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사왔어야지. 그저 꼼수만 부릴 생각이지. 아무튼간 생각이란 게 없어. 호통의 대상은 시어머니였지만 그 밑으로 줄줄이 함께 듣는 욕이었습니다. 처음 시집 와서는 이런 분위기에 크게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호통을 쳐도 아무도 변명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손 모으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이라도 했다가는 더 큰일이 난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박 씨는 그런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이곳에 며느리가 된 이상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큰동서와 박 씨,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의 여자는 제사를 지내는 내내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치러보는 제사에 박 씨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만 그랬고 겉으로는 순종했습니다. 지금이야 제사를 없애거나 간소화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사회 분위기지만 당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박 씨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편도 힘들잖아. 그 한마디에 아니야, 괜찮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세월이었습니다. 재밌고 좋은 일도 30년을 넘게 했다면 지겨웠을 텐데 시키기만 하는 일을 30년 넘게 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명절까지 포함하면 1년에 5번, 거진 2달에 1번 꼴로 해야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제사를 지내느니 차라리 벽돌을 나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일당이라도 받으니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건 질타뿐인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박 씨가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하는 일 없이 잔소리만 하는 시집 식구들도 한몫했죠. 시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좀 덜 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한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늘 시아버지 등살에 괴로워했던 분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없이 맞는 제사 앞에서 시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이것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말은 한참 전부터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박 씨도 큰동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제사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해. 살았을 때 얼마나 까다로운 양반이었냐. 하늘에서도 음식이 이게 뭐냐고 할 사람이야. 하지만 그저 1년의 제사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전이라도 몇 가지 줄이자. 힘들어 죽겠다. 정말로 줄이실 거예요? 생각해 봐야지. 너희도 힘들잖냐. 힘들죠. 그래도 어쩌겠냐. 제사인데. 한숨을 쉬는 시어머니를 박 씨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몰래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언제나 제사엔 한결같이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가족들도 많지 않은데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했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죠. 큰 시누이는 사업 때문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고 큰 동서는 최근 들어 제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바빠서 오지 못하니 사실상 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뭐든 부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제사상은. 그 말투와 표정은 이제 꼭 시아버지와 같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면 일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도 나중에 자신이 이렇게 될까 싶었지만 어차피 남편이 둘째 아들이라 제사를 물려받을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또 혼자 오셨어요? 큰 동서가 이번에도 오지 않자 박 씨는 남편을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지난 제사에도 몸이 아프다며 오지 않았던 큰 동서. 이번엔 박 씨가 직접 연락해 봤지만 상황을 봐서 오겠다는 애매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버님만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하던 박 씨로선 억울할 만했습니다. 형수님도 곧 오신대. 아주버님도 늦었는데 형님은 더 늦는다고. 어디 병원에 들렀다 오셔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 시간에 병원이요? 몰라요. 응급실이라도 갔다 오시나 보지. 아, 왜 자꾸 그래? 억울한 박 씨의 마음은 남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큰 동서는
얼굴에 병색이 돈 듯 보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많이 아프긴 한가 보다. 네, 어머님. 힘없이 대답하는 동서였지만 늘 빨갛게 칠하던 립스틱을 안 칠한 것뿐인 듯 했습니다. 작년에도 써먹었던 방법이었습니다. 박 씨가 곱씹으면 큰 동서는 여우였습니다. 신혼 때 함께 고생했던 게 언제였나 싶었고 10년, 20년이 흐르자 사람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늦게라도 오면 다행이었고 안 오면 자꾸만 돈으로 때우려 했습니다. 시누이들이 10만 원씩 낸다면 큰 동서는 15만 원을 냈습니다. 그마저도 박 씨가 갖는 돈도 아니었으니 돈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노쇠해졌고 그나마 팔팔한 박 씨가 음식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일꾼 2명 중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1명이 그 짐을 전부 짊어져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와 큰 동서 사이에는 미묘한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완전히 깨주는 계기는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땅이 있었어? 있었지. 예전에 할아버지가 사시던데. 근데 그걸 아주버님한테만 몽땅 주셨다고? 당신 알고 있었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이라는데 알고 있었지 뭐. 남편의 태연한 대답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크지 않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1억 정도는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우연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달라고 안 해봤어? 그 말에 남편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누나도 별말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거면 그러자 남편도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알면 당신 속 쓰릴까 봐 그랬지. 속이 쓰릴 걸 알고 말을 안 했다면 그건 자신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맞아들이니까 차남인 우리가 이해해야지. 앞으로 형님이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제사나 이런 것도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 뭐 10억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럴만하지. 황당했습니다. 그 잘난 형수가 해마다 제사마다 꼼수를 부려서 박 씨가 온갖 노릇을 대신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말이죠. 남편도 남편의 누나도 여동생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며느리인 박 씨가 나서서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그 모든 의무를 맞이가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 대가는 더 받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자꾸만 박 씨에게 떠넘기는 동서는 밉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병원 다녀오라고 했잖아. 일찍 갔는데 오래 기다려서 그렇지. 아니면 내일 가든지. 형님은 진작에 가서 준비 중인데 우리가 늦으면 되겠어? 처음 듣는 거야. 진작에 다녀왔으면 안 늦었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오느라 출발이 늦었습니다. 본래는 오전부터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어야 했는데 병원 때문이기도 했고 하필이면 차도 막히는 바람에 더 늦어졌습니다. 박 씨도 초조했지만 남편의 타박은 섭섭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 그런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제일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도 매번 아프다고 늦었잖아. 아, 그래서 당신도 따라한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 남편은 늦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예민하게 받아쳤습니다. 아내보다 제사가 더 중요한 건가 싶어 박 씨는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박 씨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불편했지만 한마디 더 했다가는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이 음식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해 있던 큰 동서의 표정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일 늦게 오면 어떡하냐? 한마디 툭 내뱉는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치가 박 씨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눈치 보여. 형수님이 당연히 화났겠지.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안 오면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게 박 씨 잘못이냐며 되묻는 식이었습니다. 아니, 형님도 매번 늦으시잖아. 그렇다고 나한테 사과한 적 없어. 아, 당신이 아랫사람이잖아. 남편의 말에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내 눈치 보며 제사를 치러 온 것도 서러운데 남편마저 박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나도 할 말 많아. 형님 맨날 그렇게 핑계대고 빠지고 여자 형제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박 씨가 몇 마디 더 하자 남편은 운전하다 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남의 집안 험담하지 마. 그 말에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집안이라고 한 것도, 험담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모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는 남의 집안 제사는 왜 박 씨가 준비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망했는지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박 씨의 눈치를 보며 은근슬쩍 화해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기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에서 2년쯤 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쯤의 일인데 당시 아주버님의 나이는 환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황혼 이혼에 모두들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도 그 소식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혼 소식만 들었을 뿐 그 이후로는 다시는 큰 동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박 씨가 전화를 해보았지만 들려온 건 없는 전화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이렇게도 가까이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십 년 함께 해온 사이였고 이혼 도장 하나 찍고는 전부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아주버님이었겠지만 두 번째로 힘든 사람은 단연 박 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80을 넘기며 더 이상은 손에 물 묻히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연스럽게 시집의 제사일은 거의 박 씨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어머니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사는 내가 지내야겠다. 그 자리에 있던 남편도 아니고 박 씨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이혼한 뒤부터 박 씨도 언젠가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진짜로 그 일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버님도 계신데요. 아이고, 어떻게 남자 혼자 제사를 지내? 아니요, 저도 거들죠. 그래도 집에 여자가 있어야 이것저것 관리도 하지. 그냥 내년부터는 너희 집에서 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맡아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민간 시누이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박 씨 남편이 찬남이니 막내 시누이에게까지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며느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찬남인 박 씨 부부에게 제사를 물려준다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알겠지? 끝까지 남편이 아닌 박 씨를 향해 말하는 시어머니. 집에 돌아와서야 박 씨는 그때
반박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이불을 쥐어뜯으며 분을 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사를 물려받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가 어떻게? 우리한테 제사를 가져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형님 보고 하라고 해. 왜 못해? 아, 말이 돼? 음식을 할 여자가 없잖아. 남편도 시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는 그 오래된 논리를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참, 큰 동서가 여우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알아차리고 슬며시 빠져나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곰처럼 둔한 박씨만 끝까지 남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절대 못해. 아버님 땅 판 돈도 전부 아주버님이 가져갔잖아. 당신 뭐라고 했어? 무슨 제사도 지내고 어머님도 모시는 대가라며? 아, 어머니는 형님이 모시긴 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또 병수발은 여자가 들어야 한다며 결국 박 씨에게 떠넘겨질 게 뻔했습니다. 그 사실이 눈에 훤히 보여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박 씨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설득하지 마. 절대 안 되니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제사를 안 지내? 며느리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내? 남자들끼리 알아서 지내든지 말든지 해. 당신 진짜 왜 그러냐? 여태 잘했으면서. 여태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해. 아, 진짜 고집 피울 거야? 그럼 어머니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내가 뭐가 되냐? 그리고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부탁을 해도 안 해줄 판에 으름장까지 놓은 셈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의 사이는 그때부터 크게 틀어졌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나중에 받은 거 하나 없이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다 떠맡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아무리 고민해도 그 정도로 불합리한 일을 하며 늙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숙이랑도 통화했거든. 음식하는 거 아침부터 와서 늘 도와준대. 막내 신우이와 통화를 했다는 남편. 그러니까 이제는 박 씨와 막내 신우이 둘이서 제사 음식을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있을 때도 힘들었어. 둘이 하든 다섯이 하든 더는 못해 정말. 여보, 생각해봐. 제사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 너무 힘들면 음식 종류를 좀 줄여도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 소관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어머님도 참견 안 하실 거고 말이야. 속 편한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다는 걸 박 씨는 수십 년간 몸으로 겪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아무 말 안 하실 사람이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없더라도 아주버님이며 시누이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땅 판 돈은 놔주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물론 받아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도로 달라고 하냐는 생각에 입도 못 열었고 무엇보다 줄 마음도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제사 받아오고 그 다음엔 당신 마음대로 해. 부엌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한다고 설득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제사는 음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일, 그 고되고 신경 쓰이는 일까지 전부 박씨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굴었습니다. 박씨의 끝없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바람에 다음 제사는 박씨의 집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박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재수 씨, 이거 받아요. 건네진 흰 봉투를 봐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큰 시누이도 10만 원, 작은 시누이도 10만 원, 총 30만 원이 제사 비용 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장보기만 해도 이미 빠듯했습니다. 누구도 박 씨의 노동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마치 박 씨네 집이 식당이라도 되는 양 돈을 건네고 밥을 얻어먹고는 돌아갔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돈조차 은근슬쩍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먹은 것에 대한 값을 내는 정도라고 여기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바보 같은 남편은 우리 집에서 손님 대접하니까라며 이것저것 좋은 음식들을 사왔습니다. 그러니 3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고 박 씨는 요리를 위해 하루를 온전히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치르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등 떠밀려 제사를 떠맡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곰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 때 박 씨는 딸에게 물어 제사 음식을 업체를 통해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39만 원을 결제하자 원하는 날짜에 맞춰 대략 10인분의 제사 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 씨는 상의 한마디 없이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업체 통해 샀는데 왜? 뭐? 무슨 업체? 제사상 차려주는 업체 있어.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왜 못 지내? 과일도 있고 전도 있고 떡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 술도 들어있더라. 신기하지? 직접 만든 음식은 아니었지만 구색은 아주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평소 하던 메뉴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으로 주문한 만큼 좀 더 보편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상차림이었습니다. 박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훨씬 낫다. 이게 사람 살 길이다.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내 정신이 왜? 빨리 다시 만들어. 있는 걸 왜 또 만들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솔직히 이 돈이면 진짜 싼 거야. 이거 다 장 보고 음식하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게 배달된 음식을 제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내 맘대로 해도 된다며? 아, 그게 그 소리야? 진짜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다 오시면 끔찍하다. 그리고 남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산 음식이라는 걸 알아챈 가족들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언성이 높아졌고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분명히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요. 자꾸 병원만 들락거리고 그래서. 시누이는 끝까지 듣지도 않고 혀를 차며 박 씨를 나무랐습니다.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박 씨의 맞은편에 앉아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마치 박 씨 때문에 큰 망신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사죄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휙 반대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화살은 다시 고스란히 박 씨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상 차려. 어쨌거나 이제 와서 다시 음식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제사는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사온 음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방 안엔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음식도 아니고 제사 음식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에서 당일 조리해 보낸 음식이었습니다. 맛으로 따지자면 박 씨가 만든 것보다 더 나아 보였고, 정성을 논하자면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고 해서 박 씨보다 못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중요하다면 도대체 왜 다른 성씨인 박 씨에게 제사를 맡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래라 저래라 참 말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은 당일 모두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박 씨 부부는 또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박 씨 때문에 못 살겠다며 가슴을 퍽퍽 쳤고, 그 모습을 보며 박 씨야말로 이 사람과는 정말 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이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면서 살아왔는지 이제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온 음식을 보고 며느리가 힘들었나 보다, 몸이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 혼자 힘드니까 사온 음식으로 하자. 그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박 씨를 미친 여자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왜 수십 년간 종노릇을 자처했나. 박 씨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번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게. 근데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남편의 협박조 같은 말에 박 씨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나올 건데? 이번 일을 통해 박 씨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박 씨는 가족이 아니라 도우미에 가까운 존재라는 걸요.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희생을 통해 누리기만 하려는 그들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가져올 때는 아침부터 와서 같이 할게요. 말했던 시누이도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조차 거들지 않는 일을 막내 시누이가 뭐 한다고 도우겠습니까? 결국 박 씨 하나만 입 다물고 감당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그래야 하지? 이놈의 제사 때문에 고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앞으로 시어머니처럼 80이 넘도록 제사 타령이나 하며 살아야 할 걸 생각하니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몇 번뿐인 일이었지만 그 몇 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수명을 깎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 음식은 물론 주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제사나 차례 이런 거 다 없을 거예요. 박 씨의 말에 다들 경악했습니다. 하루 종일 박 씨와 싸우다 지쳐버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 안 보고 음식 준비도 하지 않는 박 씨를 끝까지 설득해 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남편의 얼굴엔 처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 때려 죽일 것 같은 눈빛이었지만 식구들 앞이라 꾹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박 씨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제사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제 맘대로죠. 마음대로 하라면서 제사 물려주셨잖아요. 내가 뭔데 멋대로 제사를 없앤다 만다 해. 아범도 동의한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돌아보며 따졌습니다. 박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왜 아범의 동의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제사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음식 준비도 저 혼자 하고 손님 대접도 제가 하고. 근데 아범이 무슨 상관이에요? 물려받은 제가 결정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너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형님의 호통을 들은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뼈대 있는 집에 제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아, 꼭 지내셔야 한다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럼 뭐야? 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저한테 주시면 오늘부로 없앨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그렇고. 남편의 말에 박 씨는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왜?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이제 제사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음식을 샀더니 뭐라고 하고? 이참에 없애자 했더니 또 미쳤다 그러고.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음식 가지수를 좀 줄이라고 한 거지. 누가 아예 없애래? 그러면 당신이 하던가? 지난번부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지 알 거 아니야? 알지. 그래서 이제 이 집 못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나한테 강요한다면 나도 형님처럼 이혼할 거야. 뭐 이혼? 그래. 형님에 이어서 둘째 며느리까지 없으면 다음은 누구 차례야? 필리핀에서 누나가 오시나? 그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라도 난 듯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둘이나 줄줄이 이혼을 한다면 그 꼴도 아주 볼만할 터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더 무서울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칠 수 있는 사고는 다 쳤는데 말이죠. 남편은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었지만 박 씨는 오히려 정말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도 정이 뚝 떨어졌지만 무엇보다 가장 실망스러운 건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사는 우선 다시 어머니께서 지내기로 했어. 당신도 좀 쉬면서 생각해봐. 곧 죽어도 다시 박 씨에게 시킬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남편은 이미 글러먹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 씨는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시집 식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싶지 않았고 그걸 지켜보기만 한 남편과의 관계도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나이에 박 씨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버님이 어떤 사유로 이혼했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박 씨는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쓸쓸한 독거노인이 되었지만 큰동서는 아마도 아주 잘 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제사를 없애겠다며 박 씨를 붙잡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얼마 뒤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허한 마음도 없진 않았지만 이제는 괴로운 의무와 의미 없는 시집 식구들 수발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마치 독립이라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왜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갈라서는지 이제는 100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서야 홀가분해졌습니다. 박희경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십 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며느리가 결국 제사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용기 낸 박희경 씨.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강요되는 희생.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더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